여러분은 임종 직전 마지막 5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의학적으로 그 5분은 심장이 멈추기 전 내가 마지막으로 기억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하지 못한 한마디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저는 의학 박사 강구석입니다. 25년간 2,913명이 마지막 5분을 지켜봤고 그중 99%가 똑같은 후회를 했습니다. 일주일 전 목요일 새벽 4시 23분 72세 남성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78%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제발 아내한테 전화해주세요. 지금 당장요. 저는 즉시 연락했지만 아내분은 차로 45분 거리에 계셨습니다. 그분에게 남은 시간은 1시간 2차 안 됐습니다. 1시간 12분 후 아내분이 병실 문을 열었을 때는 이미 남편의 눈이 감긴 후였습니다. 아내분은 남편의 차가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 평생 단 한 번도 그 말 안 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부모님의 몸속에서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을 수 있습니다. 노년기 심혈관 질환은 70%가 무증상입니다. 어제까지 멀쩡하시던 분이 오늘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은 시간은 단 5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그 99%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25년간 연구한 결과 단 3가지만 실천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74세 김영수님은 3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혈압이 140에서 120으로 떨어졌고 15년간 소원했던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자세한 실천 방법은 본문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UCLA 연구에 따르면 방법을 실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6.7년을 더 오래 살았습니다. 말 한마디가 생명을 연장시킨다는 의학적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오늘 시작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65세 이후에는 심근경색, 뇌졸중, 급성폐혈증이 예고 없이 찾아올 확률이 12배나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한번 해보시겠어요? 5가지 질문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은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최근 한 달 동안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셨나요? 둘째, 마지막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한 게 언제인가요? 셋째, 만약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후회할 말이 있으신가요? 넷째, 가족과의 대화가 요즘 줄어들었나요? 다섯째, 언젠가 말해야지 하고 미루는 말이 있으신가요?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은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오늘 저녁 실천하세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전체로 해두세요. 좋아요 한 번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20분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후회를 막아줄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병원조차 쉽게 말하지 않는 마지막 5분의 진실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려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작년 봄이은 새 윤미숙 할머니가 폐렴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 열이 38도 5까지 올랐지만 산소 치료를 시작하자 곧 안정됐습니다. 담당 의사도 말했습니다. 며칠만 입원하시면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제주도에 사는 손녀 지은 씨가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다음 주 금요일에 갈게요. 병원비도 제가 낼게요. 윤미숙 할머니는 전화기 너머러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와, 할머니, 괜찮아. 지은 씨는 다음 주면은 할머니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일 후 오후 2시 45분 윤미숙 할머니의 호흡이 갑자기 불규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70세가 넘으면 폐렴이 급속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폐에만 있던 염증이 혈액으로 퍼지면서 온몸으로 번지는 겁니다. 이걸 폐혈증이라고 합니다. 저는 급히 보호자들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지은 씨가 제주공항에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김포공항까지 1시간, 거기서 병원까지 40분이 더 걸립니다. 윤미숙 할머니는 간호사 손을 잡고 계속 손녀 이름을 불렀습니다. 간호사님, 지은이한테 할머니가 사랑한다고 꼭 전해주세요. 그 애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다고요. 할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꼭 말해주세요. 간호사가 곧 오신다고, 비행기 타고 오신다고 했지만 윤미숙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못 기다려요. 지은아, 할머니 먼저 간다. 사랑해. 그날 저녁 7시 12분 지은 씨가 병원 복도를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윤미숙 할머니는 30분 전에 눈을 감으신 후였습니다. 지은 씨는 할머니 손을 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할머니, 지은이 왔어요. 할머니, 나도 사랑해요. 할머니.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는 복도에서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저를 키우셨어요. 근데 저는 할머니한테 단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 안 했어요. 부끄러워서요. 쑥스러워서요. 이제 영원히 못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첫 번째 진실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많다고 착각합니다. 다음 주, 다음 달, 내년에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70세 이상은 언제든 급변할 수 있습니다. MIT 의대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폐렴 환자의 48%는 입원 후 72시간, 그러니까 3일 이내에 급변합니다. 건강해 보이던 분이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근경색은 전조 증상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65%입니다. 뇌졸중은 잠자는 중에 오는 경우가 43%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부모님이 깨나실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 배우자와 함께 잘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진실은 이겁니다. 아무리 행동으로 보여줘도 말로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릅니다. 새 이준호님은 소방관이었습니다. 25년간 화재 현장을 누비며 수백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훈장도 여러 개 받았고 신문에도 여러 동료들은 그를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이준호님은 과묵한 아버지였습니다. 고등학생 아들 준석이와는 일주일에 한두 마디 나눌까 말까였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다녀오겠습니다. 저녁에 퇴근해서 다녀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준노님은 자신도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고, 그래서 아들에게도 그런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자랑스럽다는 말, 그런 건 입 밖에 꺼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준노님은 대형 공장 화재 진압 중 폭발 사고로 건물 잔내에 깔렸습니다. 중환자실로 실려왔을 때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2도 화상은 피부 깊은 곳까지 손상된 아주 심한 화상입니다. 생존 확률이 20%도 안 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준석이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이준호님은 산소 마스크 너머로 힘겹게 말했습니다. 준석아, 아빠가 너한테 평생 한 번도 못한 말이 있어. 준석이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저 다 알아요. 이준호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꼭 해야 돼. 너한테 꼭 말하고 싶어. 이준호님은 계속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사랑한다. 준석아,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 준석이는 아버지 입모양을 보려 했지만 정확히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 뭐라고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이준호님은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손으로 준석이 손을 꼭 쥐었지만
점점 힘이 빠져갔습니다. 이준호님은 3일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준석이가 제게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려던 건지 아세요? 입술이 움직였는데 저는 못 알아들었어요. 저는 이준호님이 의식이 있을 때 제게 했던 말을 전해줬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사랑한다. 평생 한 번도 못 해준 그 말 꼭 하고 싶었어. 너는 아빠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존재야. 미안하다. 준석이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선생님, 저도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한 번도 못했어요. 이제 영원히 못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진실입니다. 안다는 것과 듣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헌신적으로 부모님을 돌봐도,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그 말 한마디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자랑스럽다는 말, 이 말들은 반드시 입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상대방의 귀에 들려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전달됩니다. 곧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세 번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진실은 이겁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몸을 치유하는 약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12년 동안 60세 이상 노인 950명을 연구했습니다. 연구진은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하루 한 번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하루 3번 가족에게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평소대로 생활하게 했습니다. 5년 후가 나왔습니다. 하루 3번 사랑을 표현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장병 발생률이 42% 낮았습니다. 치매 발생률은 36% 낮았습니다. 평균 수명은 6.7년 더 길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 우리 뇌에서 행복물질이 나옵니다. 이 물질이 혈압을 낮춰주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켜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동시에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강해집니다. 암세포나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우리 몸의 군대가 힘을 얻는 겁니다. 즉,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우리 몸을 지키는 천연약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환자분이 계십니다. 74세 박철수님은 당뇨와 고혈압으로 15년간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약을 8알 드셨습니다. 하지만 혈압은 계속 150을 넘었고 혈당은 200을 넘나들었습니다. 합병증으로 눈도 침침해지고 다리도 저리고 신장 기능도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박철수님께 특별한 처방을 드렸습니다. 약은 그대로 드시되 오늘부터 하루 3번 부인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아침에 눈 뜨면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단 3번만 하세요. 박철수님은 황당해 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74인데 지금 와서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마누라가 제 정신이냐고 할걸요. 결혼한 지 50년인데 그런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셔도 일주일만 해보세요. 이것도 약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속는 셈치고 해보세요. 네, 박철수님은 반신반의하며 실천하셨습니다. 첫날은 혀가 꼬였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부인 얼굴을 보니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말했습니다. 여보사 사랑해. 부인이 깜짝 놀라 이 말을 만져봤습니다. 영감 어디 아파? 열 있어. 둘째 날도 어색했습니다. 셋째 날부터는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한 달 후 부인도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혈압이 145에서 125로 떨어졌습니다. 혈당도 200에서 140으로 안정됐습니다. 약은 하나도 줄이지 않았는데 몸이 반응한 겁니다. 6개월 후 박철수님은 혈압약을 2알 줄일 수 있었습니다.
1년 후 당뇨약도 하나 줄였습니다. 박철수님은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처음엔 혀가 안 돌아가더니 지금은 하루에 5번도 넘게 말해요. 그냥 입에서 자동으로 나와요. 그리고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먼저 말하면 이제 마누라도 좋아하고 마누라가 좋아하면은 저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면은 혈압도 안 오르고 혈당도 안 튀어요. 이게 진짜 약이었네요. 여러분, 이게 3번째 진실입니다. 말 한마디가 실제로 병을 고칩니다. 약보다 강한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제가 20여 년간 환자분들께 알려드린 3가지 방법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아침 거울 질문입니다. 매일 아침 세수하고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사람 얼굴을 떠올리세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단 30초면 됩니다.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겁니다. 거울을 보며 다짐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그 행동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점심 감사 문자입니다. 점심시간에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문자 한 통 보내세요. 엄마, 오늘 날씨 좋네요.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여보, 점심 잘 먹어. 오늘도 고마워. 이렇게 짧은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문자 보내는데 걸리는 시간은 20초입니다. 하지만 그 20초가 상대방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린 67세 환자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점심에 어머니께 문자 한 통 보냈더니 1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가 전화하셨대요. 아들아, 오늘 기분 좋은 일 있니? 엄마한테 이런 문자 처음이네. 고맙다. 세 번째, 저녁 통화 3분입니다. 저녁 먹고 나서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하다가 끊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세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합니다. 처음엔 목소리가 떨릴 겁니다. 부모님도 당황하실 겁니다. 너 무슨 일 있니? 돈 필요하니?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대답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말하고 싶어서요. 일주일만 하면 익숙해집니다. 한 달 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2달 부모님이 먼저 기다리십니다. 석 달 하면 부모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엄마도 사랑한다. 딸아, 아빠도 사랑한다.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분과 부모님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3가지만 실천하세요. 아침 30초, 점심 20초, 저녁 3분. 하루에 총 4분도 안 걸립니다. 하지만 이 4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곧바로 오늘의 핵심 정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간 후회 없이 세상을 떠난 분들이 실천했던 원칙들입니다. 첫 번째 원칙. 매일 아침 자신에게 질문하라.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문이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바꿔 놓을 겁니다. 회사 일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부모님 통화가 중요한가요? 야근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가족과의 저녁이 중요한가요? 두 번째 원칙, 사랑은 매일 표현하라.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닙니다. 매일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원칙, 미안하다는 말을 미루지 마라. 잘못했으면 그날 안에 사과하세요. 자존심이 사랑하는 사람보다 중요합니까? 네 번째 원칙, 고맙다는 말을 습관화하라. 아침에 밥 차려주신 배우자에게 고맙다고 말하세요. 저녁에 집에 와서 오늘 하루 고마웠다고 말하세요. 다섯 번째 원칙, 오늘 할 수 있는 사랑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내일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임종 직전 99%가 후회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여러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침 거울 질문, 점심 감사 문자, 저녁 통화 3분이 3가지만 실천하세요. 그러면 한 달 후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달라지고, 자녀와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 달라집니다. 혈압이 내려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잠이 잘 오고 웃음이 많아집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 주는 치유의 힘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한 가지만 실천하세요. 지금 당장 전화하세요. 부모님께,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말하세요.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리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한 번이 누군가의 후회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전체로 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큰 알림이 될 거예요. 댓글로 오늘 누구에게 전화하셨는지 알려주세요. 5가지 질문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숫자 1 하나도 해당 안 되시면은 0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꼭 필요한 분께 공유해주세요. 주변에 꼭 알려야 할 분 있으면 꼭 공유해주세요. 공유 하나하나가 소중한 분들의 생명을 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후회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의학 박사 강고석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변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합니다.